근데 대한민국에 작전도 아닌 게 어딨냐? 이 문제는 사고 파는 타이밍 아니겠냐. 답은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너 또 떠벌리지 말고 혼자만 먹어. 혼자 다 먹을 거야. 끊어. 확실한 정보 떴어. 어? 우리 처남이 이번에 또 고급 정보를 알려줬네. 오메가 거. 한번 신세진 졌잖아. 정보 떴다잉. 작전? 나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방에 1,000만 원. 통장에 10억 찍는 날 이 생활도 쫑이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한국 최초로 작전주를 테마로 만든 영화 2009년작 작전입니다. 주식하면 나도 참 할 말이 많은데 날린 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꼭 소신껏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돈 600억을 두고 치열한 주식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화 작전 주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주식만한 재테크 없죠. 영화는 처음부터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빠르게 설명합니다. 개미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끄떡없어요. 증권 브로커 조민영 역은 김무열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이 뮤지컬 스릴 미에서 김무열 배우의 수트핏을 보고 반해서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손에 든 스트레스 볼은 개미 투자자들을 찌그러뜨린다는 의미를 형상화해서 만든 설정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이길 원해서 찌그러지는 볼에 스마일 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야 고맙죠.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얻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스파이크 리 감독의 2002년작 25시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오마주한 건 아니고 우연히 겹쳤다고 하네요. 법정 관리는 제가 하루 이틀 늦춰볼게요. 자산관리사 유서연 역은 김민정 배우가 맡았습니다. 전직 조폭 황종구는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고 밝은 곳으로 나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캐릭터라는 의미로 거친 남자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피부 관리실에서 첫 등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피부가 원래 좋지 않아서는 아니라고. 저 여기 금연인데요. 하지만 원래 성격 못 버리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전직 조폭입니다. 오메가 정보통신이 하락하자 갑자기 분주해지는 사람들. 다 손절해. 상관없어, 다 빼. 대체 어떤 놈들이야? 작전 중인 종목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작전을 방해하는 그 인물이 바로 주인공 강현수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다 웃기는 소리다. 푼돈 쪽에서 언제 복돈 버나? 재테크의 개념이 아닌 주식을 본업으로 삼는 개인 투자자. 그의 방을 드림카 사진과 여러가지 증권과 스크랩 등으로 도배함으로써 공간으로 현수의 욕망과 독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맨 처음 꼭대기에 오른 새끼는 항상 사다리를 걷어차서 다른 놈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빼앗는다. 그게 자본주의다. 현수의 과거. 이 씬이 이 영화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촌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박용화 배우의 잘생김을 가리지 못해 실패했다고 하네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옷을 이렇게 입혀도 뭔가 느낌 있어. 연극 하셨다고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겠네. 취직을 해야 하는데 그 회사의 제품을 사야 하는 현실. 오렌지족과 현수의 처지를 대비시키므로 현수의 찌질함을 더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투자 패러다임. 이제 대세는 IT거든. 그럼 넌 요즘 뭐하냐? 다단계를 한다고 할 순 없죠. 마케팅 쪽? 닷컴 회사를 만들어 상장시키겠다는 선배. 하지만 그 회사의 주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진짜 확실하다니까. 유산 땡겨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밀어줘요. 이 새끼 말하는 것 좀 봐. 멀쩡한 엄마 앞에서 아주 향을 피워라.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아들에 비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의 재테크를 하는 어머니. 근검 절약이 미덕이 되던 시절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은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엄마, 이 집 샀다. 아니 과천 촌구석이 무슨 비전이 있다고 집을 덜컥 사. 이랬던 과천의 집값이 나중엔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의도치 않게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지역을 과천으로 설정했습니다. 고만고만한 아파트 죽을 똥 살아서 겨우 이거 아니야. 새끼 싸가지 없는 것 좀 보소. 그렇게 뛰쳐나온 길거리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현수. 그래. 찌질한 인생 갈아타려면
주식이 정답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던 시절. 딱 3개월만 돌리고 빼는 거야. 신용카드 만드는 거 껌이네 라는 의미로 껌을 씹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버린 2003년 카드 대란 직전에 카드 발급을 남발했던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IT 거품이 꺼지고 주식 바닥은 떡락하고 맙니다. 대박을 약속했던 선배는 필리핀으로 떴고 약속을 믿었던 나는 한강으로 떴다. 당시 실제로 주식 박살나고 한강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뛰어내리지도 않았다. 다행히 현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억울한 게 생기면 잠도 안 오는 성격이다. 이 씬을 찍을 당시 날씨가 살벌하게 추운 날이었는데 옷이 너무 얇아서 등에 핫팩을 엄청나게 붙이고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핫팩을 붙인 게 좀 티가 나긴 합니다. 주식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밤에는 대리기사, 낮에는 주식 공부에 올인하는 현수. 난 주식 매매로 먹고 사는 데이 트레이더가 되었다. 그래, 난 개입니다. 당시 성공과 부의 상징, 꽃등심. 엄마 요즘 재래시장 다 죽었잖아. 일부러 연통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려서 형제의 대화를 답답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돈은 깔고 앉아있으면 돈이 아니에요. 굴려야 돈이지. 연통을 올리고 할 말을 한 후 본인이 듣기 싫은 내용이 나오면 연통을 다시 내리는 것도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그러게 애초에 전공을 잘 선택했어야지. 미생물학과가 뭐냐, 미생물학과가. 이 대사는 이후에 결국 현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수질 개선 박테리아 연구소였음을 의미하는 작은 복선입니다. 장중엔 전화하지 말랬지. 아, 라면은 대체 왜 무조건 맛있어 보이는 걸까요? 박용화 배우는 이 씬을 찍으면서 라면을 한 8개 정도 먹었다고 하네요. 오메가 정보통신 그거 100% 작전주야. 답은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너 또 떠벌리지 말고 혼자만 먹어. 확실한 정보 떴어. 어? 우리 처남이 이번에 또 고급 정보를 알려줬네. 오메가? 자식아.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퍼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만약 주식을 한다면 기가 막힌 정보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을 땐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주포, 종구와 브로커 민영이 진행하던 작전을 방해하게 된 현수. 목표가 100원 남겨놓고 당했어. 발 깜짝이야. 이곳은 구 노량진 수산시장 옥상입니다. 조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당분간 창구 좀 보세요. 실제로는 투자 전문가가 창구 업무를 보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현수와 민영을 만나게 하기 위한 영화적 설정입니다. 7천만 원 다요? 7천을 전부 현금으로 찾는다고? 작전주 하나 추격해서 좀 먹었죠? 이 돈은 제작비의 일부를 인출한 실제 현금입니다. 생각보다 부피가 작아서 좀 실망했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다시 넣어주세요. 예? 입금한다고요. 누가 더 재수 없는가의 대결. 감독은 배우에게 주먹을 부르는 표정을 지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또 도박을 하러 간 현수. 이 카지노 안의 인물들은 전부 스텝입니다. 딜러를 보는 분은 촬영 감독이고 이분은 조명 감독입니다. 아이고, 감독님까지 직접 출연하셨네요. 나름 졸부라는 설정을 하고 혼신의 연기를 하셨다고. 많이 따셨네요. 이렇게 접근한다고? 누가 봐도 수상한데? 운 좋은 날은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법이래요. 아, 좋은 일. 하지만 좋은 것도 잠시. 황종구의 직원 3인방 등장. 이건 뭐 도레미도 아니고. 정보 어디서 받았어? 뭘 받아요? 막내야. 감독은 이 와중에도 재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이들의 서열을 키와 몸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제일 작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오메가 정보통신 이제 기억 좀 나? 그렇게 쳐맞았는데 생각보다 깨끗한 얼굴. 감독은 이 영화가 범죄를 다루지만 어둡고 폭력적이기보다는 밝고 경쾌하길 원했습니다. 잔인한 장면은 최소화하고 얼굴의 상처도 최소화했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다 확인하고 산 거라니까요. 월봉이, 주봉이, 일봉이 삼형제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는 코미디. 넌 대리운전에서 대리 달았냐? 내 들어보니 주식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깡패 출신이었지만 최대한 점잖게 현수를 대하는 종구. 감독은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차려입은 종구는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겉으로 더 고급지게 보이려 한다는 설정입니다. 오메가 정보통신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3주 전입니다. 종구와 민형이 함께 만든 작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현수. BPS가 뭐냐? 비피더스요? 마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황종구의 과거, 그는 안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 독가스파의 보스였다. 등장인물이 많기도 하고 빠른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 인물의 과거는 내레이션과 몽타주 기법으로 빠르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연기 속에서 정말 많은 보조 출연자들과 나름의 합을 짜고 액션까지 찍었는데 종구를 받쳐주는 배경으로만 활용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그렇게 시작된 주식 수익률 대회. 오늘 하루 거래에서 수익률 20% 만들어. 그럼 네 말 믿는다. 온라인 주식 거래라는 게 하는 사람은 눈이 돌아가겠지만 보는 사람은 상당히 지루한데요. 빠른 컷 편집과 카메라 워킹으로 나름의 긴박함을 표현했습니다. 17.6%. 아니 몇 시간 만에 단타로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한가? 시간에가 있잖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식에 관해 너무 깊이 파고들면 공부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영화적 재미에 중점을 두고 간략히 표현했습니다.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데 꼬라지가 아니 갑자기 허리띠를 왜... 구멍이 하나지. 내 허리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거야. 이태리 수제품이지. 명품. 그런 공장은 누가 해봐? 감독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직접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벨트를 풀어 보여줘서 어쩔 줄 몰랐었다고. 자세 봐. 들이대. 나야. 이 대사는 박희순 배우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애드리브입니다. 이 차는 에쿠스 리무진입니다. 내부가 넓은 차를 골라서 와이드 렌즈로 두 인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을 찍을 때 앞좌석이 걸리지 않게 찍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저보고 작전을 보라는 말씀. 작전은 무슨? 주인공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선량하지만은 않아서 제안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증권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차장. 바로 취업에 성공, 인생 제대로 한 방을 노려보려 합니다. 민형과 또다시 만나게 된 현수. Hey, what's up, guys? 뒤이어 들어오는 펀드 매니저 브라이언 최. 식전부터 영어질이야지. 김준성 배우는 홍콩 출신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나와 실제로 영어를 잘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증권 브로커 일을 하다가 2001년에 그만두고 뮤지컬 로키 호러 피처쇼에서 단역으로 데뷔했다고 하네요. Who the fuck is he? Yeah, I'm not working with a fucking stranger. 감독은 브라이언 역시 아주 굉장히 재수없게 나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자막도 넣지 않았다고 하네요. 큐다 이 씨놈아. Hey, 기분 안 나쁘지? Nothing personal. 아,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잘 안 맞는데요. 맞히지 못할 거면 하지를 마 이 새끼야. 이 대사는 박희순 배우가 당연히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막 던져본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순간 너무 웃겨서 그냥 사용했다고 하네요. 종고. 이 사람이 작전의 시발점이다. 이 씨는 등장인물도 많고 대사가 많기 때문에 앵글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빠른 편집으로 지루하지 않게 편집했습니다. 이 씬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필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테이크를 반복할 때마다 대사와 행동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오케이 컷을 고르는데도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한 600억은 뽑겠다. 와, 씨, 600억? 600억 원이라는 설정을 할 때 너무 큰 금액이 아닐까 부담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한결이라고 환경벤처인데 환경연구소와 합병해 우회상장하려는 작전 세력들. 멋있게 시가를 피는 건 박희순 배우가 스스로 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종구의 허세를 표현하기 위해 힘들 걸 각오하고 시가를 피웠는데 독한 시가를 연달아 피우니 너무 괴로웠다고 하네요. 너네 쩐주는 따로 있는 거냐? 더 윗단계의 럭셔리를 표현하기 위해 멤버스 클럽이라는 공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마산 창투도 유소연 고객이란 말이 있어? 그 마산 어디 사는 슈퍼겜인데 레이스 치다 카드 꺾을 일 없다 이거지. 카드가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잘 보이는데요. 카드 마술을 하는 건 역시 박희순 배우의 아이디어였습니다만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해 찍었으나 전부 다 카드가 조금씩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했습니다. 유서연 PB, 은행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산 운용가다. 서연의 의상은 전문적인 커리어 우먼을 표현하기 위해 하이웨스트 스타일로 설정했습니다. 이 옷이 정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하는데요. 천하의 김민정 배우마저도 현장에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만든 전설의 의상이라고 하네요. 아무나 있는데 살 얘기는 아니니까. 3차는 역시나 룸빵. 이거 안 마시면 아무도 집에 못 가. 드라큘라주를 제조하는 브라이언. 사실은 와인과 브랜디를 섞어 만드는 술인데 섞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더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 와인과 보드카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거야. 일부러 옷에 흘리며 마시는 술이라고 하네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범죄자들이라는 느낌도 살리고 현수도 이들에게 물들어간다는 느낌까지 맞아떨어져서 이 술을 선택했습니다. 술 먹고 뻗어버린 후 깨어난 현수. 여긴 어디죠? 주식 5년 했다는 인간이 6시간 넘도록 자빠져 자? 아니 같이 술 먹은 애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지? 문 닫은 헬스장에 갇혀 혼자 주식 매매나 하게 생겼네요. 실제로는 여러 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데 정보가 새는 걸 막기 위해 합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호텔로 설정했는데 너무 고급진 곳만 주구장창 나오니까 좀 색다른 곳도 보여주면 어떻겠냐는 연출부의 제안으로 허름한 헬스장을 선택했습니다. 몸을 쓰는 곳에서 머리를 쓴다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벽에 붙어있는 하면 된다라는 글은 감독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명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남에게 너무 강요하는 걸로 보여서 이곳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민영은 유명한 애널리스트를 섭외하러 골프장에 갑니다. 김승범 역은 방구대장 뿡뿡이에서 1대 짜장형이었던 건지한 배우가 맡았습니다. 직접 보니까 더 미남이시네. 나야 뭐 추천만 하는 사람이고. 굿샷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굿샷이라고. 이 씬을 위해 거의 모든 배우가 한 두어 달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김무열 배우를 제외한 모든 배우가 필드는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처음엔 CG로 골프를 잘 쳐 보이게 만들까 하다가 골프를 못 치는 게 더 웃겨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황종구 선글라스에 촬영팀과 반사판이 보이는데 감독은 이 역시 CG로 지울까 하다가 볼 사람은 보라고 작은 장난으로 그냥 냅뒀다고 합니다. 오케이, 3만 원 이거나 삭자. 아니 몇십억 몇백억을 논하던 사람들이 옷을 한번 깎아줘. 아, 왜 있는 것들이 돼? 작은 돈에 더 예민한 경제 사범들입니다. 서연의 사무실 앞에서 국회의원과 마주친 종구. 아, 금 뺐지? 그럼 눈 깔아야지. 종구에게 권력에 대한 열망도 있음을 살짝 보여줍니다. 차명 계좌들이에요. 유서연의 공간은 아주 고급지게 갤러리를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설정입니다. 실제 갤러리를 대여하기가 힘들어서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거울에 본인을 그려놓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귀여운 현수. 웃자. 좋잖아 웃으니까. 현수야 사랑한다. 원래 시나리오는 역기를 들면서 힘을 과시하는데 서연이 갑자기 들어와 민망해하는 씬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씬이 있는데 그 씬과 연결지어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한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나 같으면 5만 원까지 안 밉니다. 대주주 지분이 너무 적어요. 계속 뭔가를 먹고 있는 현수. 이후에 간식을 이용해 서연과 연결된다는 복선으로 설정했습니다. 봐. 보유량이 더 들었지? 10번을 이겨도 한 번만 지면 다 잃죠. 건달 막내 생활이 힘들어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덕상. 그거 하려면 대학 나와야 됩니까? 감독은 박재웅 배우의 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를 묘한 눈빛이 마음에 들어 이 영화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강 차장, 나랑 어디 좀 갑시다. 사람이 이렇게라도 바람 좀 쐬야지. 누가 봐도 다른 속셈이 있어 보이는 창주.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이 폴더폰은 당시 실제 감독님 소유의 폰입니다. 황정구 그쪽이 팔 것 같잖아? 그럼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줘. 한없이 가벼운 성격이었던 박창주. 하지만 이 씬에서는 목소리의 톤도 낮추고 무거운 표정으로 연기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한편 이상한 낌새를 느낀 금감원 직원. 조종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재학 사무관이요. 사실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사무관이란 직책이 없다고 합니다. 감독은 모르고 시나리오를 썼다가 개봉 후에 알게 됐다고 하네요.
열심히 사는 사람 같은데 잘해줘야죠. 화사한 오렌지와 어두운 블루로 손에 대비를 줬습니다. 항상 칙칙한 옷을 입고 있는 현수. 덕분에 김민정 배우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우직한 줄 알았더니만 여우 같은 면이 있네. 마침 TV에 나오는 이준익 감독은 전혀 아무런 의도 없이 우연히 찍힌 컷이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일이 장난 아니게 많을 텐데 나 같으면 보내준데도 싫다. 겁나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 수사를 막는 고차원적인 서연의 방법. 오늘은 혼자서 연극 안 해요? 에그타르트라는 당시엔 비교적 고급 간식을 사다 준 서연. 초코파이하고는 다르죠. 현수 씨 정도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대가는? 아까도 미인계에 그냥 넘어가더니 역시나 여자의 약한 현수. 현수에겐 타르트를 주고 본인은 현수의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둘 사이에 뭔가 통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진 현수.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 100대 1이.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 동생을 만납니다. 한편 진탕 취해 있는 창주. 감독님 이름이 나오네요. 테이크를 할 때마다 주요 스태프들의 이름을 바꿔가며 찍었는데 이름이 나오는 걸 바란 건 아니지만 이 테이크가 가장 연기가 좋아서 오케이 컷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진짜 작전 얘기를 해야지. 창주는 보내고 민형과 또 다른 작전을 짜려는 종구. 작전? 형 군대 다시 들어갔어? 좀 있으면 선거철이잖아. 공천 받는데 한 2-30억이면 된다더구만. 종구가 또 꿈이 이렇게나 높네요. 그걸로 대산토건 주식을 사. 7천만 원 다. 못 먹어도 10배는 먹을 수 있어. 종구와 현수의 욕심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데 톤의 온도차로 두 인물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돈, 권력, 양손에 들고 있어야 진정한 1%가 되는 거더라고. 오, 기가 막힌 비유인데? 폭탄주로 본인의 욕망을 표현하는 건 그냥 대사뿐이었는데 박희순 배우가 현장에서 생각한 즉흥 연기라고 합니다. 감독이 무릎을 탁 치며 좋아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마산창투 돈을 빼돌렸다. 주가 조작보다는 투자금을 빼돌리는 게 진짜 목적. 현수는 희생양이었습니다. 드디어 작전 개시. 오늘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중경건설업체 대산토건의 한결환경공학 인수합병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애널리스트가 추천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국은 촬영 첫날 현수가 면접을 치른 곳입니다. 면접을 치르고 난 후 방송국으로 다시 꾸몄습니다. 이분은 당시 아나운서 학원에 다니던 에이스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같은 시간 사우나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작전 세력들. 박희순 배우는 전 작품에서 감량을 한 상태라 노출을 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김무열 배우까지 있으니 그래서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잘 보이지 않도록 앵글을 잡았습니다. 김무열 배우 배에 박혀있던 선명한 복근 역시 잘 가렸습니다. 주식이 급등하는 건 어렵게 설명하면 또 공부하는 것 같을 테니 몽타주 시퀀스로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자. 애새끼 마냥 부채기는 거지. 이 대사는 두 배우가 너무 친해서 즉흥적으로 나온 애드리브입니다. 이거 형한테 애새끼가 뭐냐 그래. 그걸 또 이렇게 받아치는 조덕현 배우. 브라이언이 굴리는 펀드는 미국 투자에서 거군요. 전 아메리칸이 사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지. 모든 사람이 주식 뉴스를 보는데 혼자만 만화를 보는 브라이언. 작전을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을 한 프레임 안에서 표현했습니다. 통정거래라고 하냐? 이 통정거래라는 게 사실 복잡한 프로세스인데 영화니까 최대한 재미있고 빠르게 화면 분할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넌 다시 나한테 주식을 넘기는 거야. 이 술은 물과 콜라를 섞어 만든 음료수입니다. 배우들이 전부 술꾼들인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차라리 진짜 술이길 바랬다고 하네요. 실제로 원샷을 해야 느낌이 살 것 같아서 현수가 마시는 컷은 자르지 않고 전부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먹여놓고 컷을 자르는 건 못할 짓 같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들 얘기 끝났어? 주식 정보를 듣고 싶은 주희. 실제 룸빵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식 정보를 듣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뭐하냐? 원샷해. 이 새끼
지가 마실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너 그거 원샷 하면 오빠가 이거 줄게. 와, 씨, 이건 뭐 정말 재수없네요. 너 강제로 먹였냐? 나가면서 돈을 다시 챙기는 건 더 얄밉고 재수없게 보이기 위해 김무열 배우가 현장에서 갑자기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아, 이런 거 해야 하나 싶은 현수. 박희순 배우의 이 어설픈 폼은 한 달간 연습해서 나온 자세입니다. 뭐야? 저 새끼 당장 끌어내. 아니, 황종구는 원래 깡패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민영이 왜 이런 짓을... 종구는 어둠의 세계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려는 열망이 있고, 민영은 밝은 곳에 있는 증권가 엘리트이지만 종구와 서로 동화되어 가는 느낌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발은 하체만 만든 마네킹의 다리입니다. 감독은 싸움을 못하는 어설픈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박용화 배우는 타고난 운동신경 때문에 어설픈 척 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네, 쓴다. 창틀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다음 컷에 어딘가에 매달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무술 감독의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샌드백에 매달리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주가. 125만 주가 한꺼번에 풀렸어. 대주주 박창주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한가를 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영화니까 좀 과하게 설정했습니다. 하한가에 완전히 물렸어. 아, 공포의 하한가. 한편 어디론가 끌려가 묻히기 직전인 현수. 감독은 항상 누군가가 묻히는 야산이라는 설정이 너무 흔해서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곳을 찾고 찾다가 이곳 영종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안반이어서 포크레인을 불렀는데도 힘들었다고 하네요. 시골에 계신 엄마를 생각해야지. 갑자기 손을 내미는 막내 덕상. 저기 유피비님이 저를 스카우트해셨거든요. 그리고요, 저요 엄마랑 같이 사는데요. 망친 작전 복구하는데 독보적인 인물이야. 망가진 작전을 해결하기 위해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살인마를 찾아 나선 종구. 손대는 종목마다 하는 계기가 나와서 주식 살인마라고 하지. 기원에서 세월을 낳고 있는 주식 살인마 우박사입니다. 이 장면 전에 살을 사람 없는데 어디다 팔아? 승질을 내는 민영을 패버리고 난 후 엮이고 싶지 않다며 우박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삭제됐습니다. 시작할 때 담보로 잡아놓은 주식이 있어요. 이 차는 렉서스 SC430 컨버터블입니다. 거의 2인승에 가까운 차인데 뒷좌석에 120kg 남성을 배치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심각해지고 싶지 않아서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웃음을 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하찮은 목숨 구해줘서 고마우니까 뭐 어쩌다 돈 안 되는 일을 다 하셨을까? 이 날이 정말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는데 얼어있는 얼굴을 이렇게 맞으니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하네요. 엄마 아파트 담보로. 평범했던 동생이 정말 큰 사고를 쳤네요. 아파트 담보로 사채받아서. 아, 이 아파트는 안 되는데 과천이면 곧... 나 형말만 믿었지. 현수는 결국 이 작전에서 빠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씨는 화난 대낮에 찍은 후 DI를 통해 새벽톤으로 바꿨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꼭 연락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덕상은 퇴장. 박재용 배우에게 미안하지만 덕상의 역할은 현수를 구해주는 걸로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주인공만 남아서 영화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창주가 잡히고 말았네요. 이 씨는 실제로 짓담한 건물에서 찍었습니다. 이거 뭐야? 한 번만 살려줘라. 감독이 촬영이 끝났는데 아직도 얼굴이 부어있길래 분장 안 지우세요? 라고 물었더니 실체 맞아서 부어있는 얼굴이었다고 하네요. 아이씨, 네 한국 이름 뭐야? 최홍만인데요. 에라이 프라이 같은 새끼야. 최영만 선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비잖아. 돈이 깡패다. 결국 돈이죠. 윤상태 박사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종구가 팔지 못하도록 주가를 받쳐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장면 전에 윤상태 박사에게 연구 자료를 발표하자고 설득하는데 17년입니다. 17년을 거짓말로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발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마상창투의 공간은 처음에 빌딩 옥상에 정원으로 만들까 하다가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을 때 비행기를 가진 사람일 것 같아서
개인 비행장으로 설정했습니다. 윤 박사의 연구 가치는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 8인승 비행기 아닙니다. 팔지 말고 살아. 지금은 기술 걸어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다따 아십니까? 바닥친 주식은 반드시 다시 오른다고 믿는 바보 심리. 역시나 가벼운 분위기를 위해 가벼운 농담으로 똥강 마우스 패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바닥 쳤구나 하면서 따라오는 놈이 꼭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설거지가 작전의 꽃 아닙니까? 바닥인 줄 알고 사는 놈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매수 예약이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그거 없어 주문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바로 주문 취소하고 물량을 탈 겁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현수. 서현은 또 다른 인맥을 동원합니다. 미쓰리는 실제로 증권가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라고 합니다. 미쓰리를 통해 알게 된 윤상태 박사의 소식. 찌라시라고 아는 사람만 아는 고급 정보 라인이죠. 이런 대형 호재가 터졌으면 판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설거지만 하려 했는데 생각이 또 달라진 종구와 민영. 그냥 갈 거면 돈은 토해놓고 가야지.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양아치 기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야? 주식 살인마는 결국 이렇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난 저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나 신경 써. 뒤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는 자본주의의 천박함을 표현하려고 시체를 치우는 사람과 작전 세력을 한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분명히 내일도 올라. 내일 팔면 돼. 시체는 하나나 둘이나 마찬가지야. 종구에게 겁을 먹은 민영입니다만 돈을 날리게 될까봐 더 겁먹은 것 같은 종구의 표정. 폭력보다는 돈이 위에 있다는 감독의 연출대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겁먹은 듯한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내는 박기순 배우입니다. 주식 장이 끝나고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저녁 못 먹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조그만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5년을 살았네요. 아, 이건 좀 손발이 좀... 이 모니터보단 넓었겠죠? 음악은 또 왜 이래? 음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한 두 사람이 사랑보다는 인간적으로 가까워짐을 표현하기 위해 떡볶이와 순대를 함께 먹으며 현수가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김민정 배우는 의상 때문에 떡볶이를 끝까지 먹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어떤 이상한 녀석이 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서연을 배신하는 남비서. 덕상이 이 배은망덕한 새끼. 배신은 지가 해놓고 어제 계속 주가 끌어올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꼭 말하기 전에 묻는 사람이 있죠.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아산창투. 그럼 유세윤이가 거래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종구가 가장 잘하는 폭력을 행사하러 갑니다. 웃기지 말고 따라와. 알았어? 지금까지 민영이 종구에게 반말을 해왔는데 박희순 배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으나 감독은 민영이 싸가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며 계속 반말을 해왔습니다. 대답해 이 씨발놈아. 알았어. 알았으면 반말이고 이 새끼야. 알았어요. 이 대사는 박희순 배우가 그 설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애드리브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 대사는 원래 대본에 한 번 나오는 대사였는데 박희순 배우가 촬영 내내 적절하게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찌라시 봤지? 뭐야 이거? 고급 정보 너무 좋아하지 마. 결국 누구 손에 놀아나느냐 차이니까. 누가 먼저 파는지 보자고. 1초라도 빠른 사람이 먼저니까. 주식 영화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온라인 거래가 그렇게 긴박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긴박함을 주도록 장이 시작하는 9시 전에 평소와 같이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과 증권 거래를 시작하려는 작전 세력. 연구에 몸을 바친 과학자와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을 짧게 교차로 보여주면서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됐다. 거기까지. 마지막 오케이 거기까지. 아무리 바라 그래도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야. 같이. 경찰입니다.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라 그래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게 세상이고. 착한. 황 사장 분명히 나타날 거라 그랬죠?
남비서를 역으로 이용하자고 했던 건 난 거 같은데. 거래 내역을 일부러 흘린 사람은 저고요. 목숨 걸고 미끼가 된 건 나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다니. 감독은 관객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했겠지만 판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설명해주는 과거 플래시백. 금감원 직원을 만난 현수입니다. 빌려 입은 옷인데 아는 명함이 나오네요. 남비서 옷을 빌려 입었는데 황종구 명함이 나온 걸 보고 비서가 종구와 내통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군요. 주식 파는 현장을 잡으면 확실하겠죠? 작전이라는 게 주식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거든. 엄마 아파트는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 아, 다행이다. 아파트. 관객들이 기분 좋게 극장을 나가길 바래서 만든 에필로그. 내일 시작인데 언제 올 거야? 대사 있어. 진짜 꿈을 이룬 현수와 분위기가 많이 바뀐 유서연입니다. 오, 덕상이 취직도 했네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갖고 싶은 것도 가지게 된 현수입니다. 자, 한국 최초의 주식 영화 작전이었습니다. 뭐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 정말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한때 주식으로 단맛보다 쓴맛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에 다시 보니 고 박용환 님이 정말 그립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